내가 저 LG U 플러스 교육을 하려고 열심히 노에스큐엘 공부를 좀 해본 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게 기본적인 개념하고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이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 한 시간 만에 될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한 시간 지나면은 갈 사람 가고 얘기 안 할 거니까 갈 사람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내 안경을 벗어야 보일 것 같은 사람 보여. 우리가 알고 있는 NoSQL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키밸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있고 다큐멘트 베이스 NoSQL 그리고 클론 베이스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그래프 베이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개념들의 개 밑바닥에 키밸류라는 가장 단순한 그런 구조가 있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면 그 다음 거는 그걸 약간씩 보완해서 만든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쓰기 낫겠다. 이렇게. 이 그림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옛날 코볼 써본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구조인데 원래 우리가 RDB를 쓰다 보니까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이게 세컨 노멀, 퍼스트 노멀 해서 자꾸 그걸 조금만 나가면 전부 다 하루는 엔터티로 띄었지. 사실은 옛날에 인사 대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사원을 가지고 사원의 1대1인 컬럼뿐만 아니라 가다가 여기서 경력이 3개다. 그럼 의뢰로 3개의 레코드가 만들어지고 학력이 5개다. 그럼 5개 다시 레코드 만들고 샘 파일이 이렇게 돼 있지, 샘 파일이. 사실 RDB로 그걸 다 차원을 하기 어렵다 보니 그걸 잘라가지고 새로운 테이블로 해서 한 것은 옛날에 우리가 왜 대가족들은 저 증조 할아버지 밑에 그냥 대가족 전체가 한 식구였는데 요즘처럼 핵가족 시대가 되니까 무조건 장가가면 무조건 결혼하면 무조건 나가 살아라 이런 시대로 RDB가 바뀐 것처럼 베이스뿐이지 사실은 원래 파일 구조라는 게 저 꼭대기에 있는 제 조상님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자기 데이터라고 사실은 이거는. 근데 RDB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델링을 했는데 사실은 무슨 이런 새로운 DB가 나왔다 해가지고 그 파일의 원래 논리적인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코볼 가지고 처음에 이런 파일 구조를 하거나 샘 파일 다룰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꼭대기에다가 예를 들어 01레벨 해서 주고 그 다음에 05레벨, 08레벨, 10레벨 해서 계속 주면서 가다가 어커스, 어레이 막 주고 리디파인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 구조를 명시적으로 한 게 아니라 RDB가 오면서 그걸 데이터 딕셔너리에다 명시를 해가지고 내가 A 컬럼은 뭐다, B 컬럼은 뭐고 etc. 이걸 주는 거지. 옛날에는 프로그램 앞대가리에다가 앞에 첫 자리, 두 자리는 뭐고 거기서부터 6자리는 뭐 열흘이고 날짜고 뭐 이런 거 다 줘가지고 이름을 주고 그 자리가 필러 픽처 이게 X 캐릭터 몇 자리인지 넘버 몇 자리인지 그 자리가 비어있으면은 스페이스를 영어로 다 채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에서 그걸 명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어떤 필드를 인식을 했던 거죠. 그죠? 사실 그거를 약간씩 모양을 바꿨을 뿐인 그런 어떤 구조가 이제 됐듯이 우리가 어떤 그런 입장 하에서 서로 상대 비교를 해보면은 이 NoSQL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주고 아는 DB가 변해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뭘 바꿨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옛날 구조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샘 파일, I3 파일, V3 HDB, NDB, RDB, ODB, 요즘 말하는 NoSQL DB,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하는데 사실은 어차피 저렇게 생긴 데이터 구조를 어떤 쪽에서 자를 거냐라는 어떤 그 차이만 가지고 DB가 달라졌을 뿐이다.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저 꼭대기에 있는 샘 파일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있는 모든 파일을 이게 차일드가 N개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밑으로 내리는 어떤 구조로 가져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옛날 샘 파일은 키를 안 가지고 그냥 무조건 키를 안 가지고 있는 개념이지. 키를 안 가지고 있다 찾기 어려우니까 그러다가 키를 단 게 I3일 뿐이라는 얘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사실 구조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식으로 가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옛날에가 파일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우리가 이 파일 자체가 5000바이트 같은 5000바이트 첫 자리부터 끝 자리까지를 뭘 정리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좀 설계하는 게 요즘 말하는 모델링이었지. 우리 처음 내가 입사해가지고
처음 시작한 모델이 바로 이런 그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하다가 내가 옛날에 RDB에서 꽂힌 게 이러면 글자 한 자릿수, 이 5천 개 중에 어느 한 컬럼이 한 자리만 늘어나면은 싸그리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막 프레임 딱 뜯어지는데 이걸 완전 노가다지. 그래서 RDB는 이걸 안 할 수 있다. 내가 이 노가다 안 하기 위해서 RDB를 해가지고 전세에서 처음으로 RDB로 OLTP를 한 사람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제 안 가지고 가자라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 나중에 하이컬 DB가 오면서 아까 그 구조 똑같은 걸 어디서 잘랐느냐 하면은 어레이가 생기니까 읽기가 힘드니까 어레이가 되는 시기예요. 지금 RDB에서 노멀라이징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면은 그거를 세그먼트라는 이름으로 잘라버린 가위로 잘라버리는 대신에 뭘 했냐면은 피지컬한 포인트를 연결해 놓은 거야. 피지컬한 포인트를 연결해 놨다는 얘기는 사람이 찾을 필요가 없고 DB가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죠. 나는 옛날 샘파이로 내가 했지만은 붙어있으니까 상관없죠. 얘는 떨어뜨려 놨는데 그 떨어뜨려 놓은 자체를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DB가 물리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학원 있다가 경력 읽자 그러면 지가 알아서 그 포인트를 타가서 만들어지는 길을 오다 보니까 빠르긴 굉장히 빠른데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1댐밖에 못 나가다 보니까 다세다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세다 관리가. 이렇게 생긴 거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다세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빠를 모실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여기 아빠를 모실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빠를 필요에 따라서 한 개 이상 모시게 만들자라고 억지로 포인트를 연결해 준 게 바로 이게 NDB라는 거죠. 네트워크 DB. 내가 어떤 아빠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도 우리 엄마가 돼, 뭐 조선님이 돼, 라고 해서 또 다른 포인트를 하나 더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다른 포인트로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걸 약간 확장한 게 바로 네트워크 DB라는 개념이라는 얘기죠. 이 구조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네트워크 DB가 나오면서 1980년 초 정도에 나오면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됐다 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 전공하는 사람들이 막 전체 찾아가고 있는데 EF 코드 박사라는 사람이 야 이거 그 포인트를 다 끊고도 돼 라고 이제 얘기를 논문을 하나 쓰기 시작한 거지. 썼더니 이 NDB 하는 사람들이 이 미친놈아 말도 안 되는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걸 막 한 거지.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이 왜 그 문서를 가지고 아니면 뭐 감론을박 하는 거 인터넷에 하는 것처럼 논문 가지고 막 싸우다가 열받은 이제 EF 코드 박사가 내가 만들어 보여주지 해서 만든 게 시스템 R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그 만든 최초의 DB가 RDB가 있었는 거고 그 RDB에 연구원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디 앨리슨이고 그 사람이 RDB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옵티마이징을 빼내고 룰베이스 바꾸고 몇 개 하면서 이걸 돈으로 팔아서 물건을 만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도망나서 만든 게 오라클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거든 사실은 그지 스토리가. 그래서 이 아빠를 하나 이상 모시도록 바꿔놓은 얘가 이짝 포인트와 이짝 포인트를 갖도록 똑같은 하이칼 구정에서 포인트를 더 늘리게 만들어 놓은 NDB가 해결을 할 줄 알았는데 아예 이 물리적인 거를 없애서 그 순간에 찾아갈 수 있다. 행기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는 건 RDB지. 그래서 사실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근데 일부 다치세를,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이게 얘가 안 되구만. 이게 원래 일부 일처제식으로 자손하고 이 직접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들밖에 행위 안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름을 쓰는 순간에 다른 아버지 모시는 순간에 나는 또 두 개로 카피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NDB이 안 되는데 그걸 법적으로 가능한 게 NDB라고 보면은 아예 그런 포인트가 없이 내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 순간에 논리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마치 유선과 무선의 차이가 되는 거죠. 우리 유선 시대하고 무선 시대가 오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파일을 가져가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걸 물리적인 포인트로 하면 빠르다는 대신에 픽스가 된다는 이 문제하고 이게 유선은 더 빠르지만은 무선은 유연하게 공간을 차지하는 장점이 있는데 사용하는 바뀌다 보니까 무선이 왜 대체를 하냐면은 옛날 단점인 뭐 잘못 연결된다든가 빠르기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선을 넘어서 버리는 순간에 이제는 존재 가치가 없어진 거지 무선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우스까지도 무선으로 바뀌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전기 충전까지도 무선으로 바뀌는 그 이유가 유선만이 갖고 있던 그 장점이 그나마 있었는데 그나마 그조차도 역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없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똑같이
분명히 유선 DB까지가, 결국 유선 연결고리까지가 NDB였는데, 그걸 무선으로 바꾼 게 RDB였는데, 그때까지 무선보다 유선이 훨씬 빠르지. 그러다 보니까 막 RDB가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걸 주기 위해 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야, 막 메모리 엄청 쓰자 막 했는데, 다행하게도 이 소위 말하는 이 반도체 이쪽이 좋아지면서 이 메모리 같은 이런 분야가 옛날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다 보니까 드디어 그런 역전현상이 현실로 강해지다 보니까 무선이 유선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선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RDB가 이제 완전히 리플레이스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까지. 기준은 똑같은데, 이 파일의 구조는 똑같은데 그 차이밖에 없다. 자, 그래서 NDB가 되면서 N대 M 처리까지는 가능해졌지만은 이런 유선 무선의 개념 때문에 이제 RDB가 나와서 시작을 하는데, RDB는 무슨 문제냐면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샘 파일이라든가 HDB나 NDB나 이런 부분이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선이랑 다 요즘처럼 옛날에는 유선밖에 안 되고 무선 안 되던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커버가 된 것처럼 보였는데, 얘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단점이 하나 남아있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지. 명시적으로. 테이블 이름은 명시적이고, 여러분들이 SQL 쓰면서 당하는 게 SQL 써봐야 그거는 프로그램에서 눈속임이지 DB 입장에서는 안 되지, 그게. 내가 아무리 변수를 써가지고 SQL 만들어 띄우더라도 DB 날아가는 순간에 당연히 SQL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 눈만 속이는 거지 DB를 날아가는 순간 안 된다, 이게. 이게 왜냐면 명시적이기 때문에 못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 픽스되어 다시 말하면 2차원 형식으로 픽스가 되어 있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컬럼 수가 2층에 3층에 들어간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 이런 이제 웬만한 건 다 커버하는데 잘 안 되는 취약점 부분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가 되는 거지.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RDB가 나온 시절에 ODB가 RDB를 대체할 거냐 뭐 이런 궁금증을 다 가졌었는데, 나는 그때 20년, 2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죠. RDB하고 ODB는 RDB를 밀어내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 세상의 모든 이치가 게임 체인저라는 개념이 있어요. 게임 체인저가 뭐냐면은, 어딘 사실 그 위에 애드온이 되는 게 있고, 게임 체인저, 아예 그걸 갈아엎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 세상에는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기존에 있던 거 위에 얹히는 개념이 있고, 밀어내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잘 봐야 세상에 이게 누락되지 않는다고 봐.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SQL 플러스 책을 지하실에 3일 보고 내 인생을 바꿨다, 결정했다라고 했던 거, 나는 그 순간에 이거는 게임 체인저로 본 거야. 아이들이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분명히 내 논리로 봤을 때 이건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먼저 가자, 이렇게 본 거고, 오디비가 나왔을 때 나는 절대로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고 난 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디비는 안 한다 이거죠. 오더라도 OIDB까지밖에 안 간다. 왜냐? 그 이유는 세상에는 평범한 것들이 90%고 평범하지 않은 게 10%, 5%이기 때문에 5%를 90%가 체인지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주 이런 사원이 같이 가질 수 있는 속성, 이게 유한하다 이거지. 영원히 바뀌잖아. 지금 이 죽음 연할 때까지 사원이 성명, 주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지. 내가 급여를 볼 때 급여가 월별로 얼마를 받고 이런 내용들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바뀔 수 없는 아주 대단한 얘기다 이거지. 이거는 DB 문제가 아니라 이런 표준적이고 평범한 걸, 다시 말해서 상수로 굳어진 걸 갖다 변수로 바꾸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 굳어져 있는 거란 얘기지. 굳어져 있는 노멀한 것이 8, 90%고, 그 대신에 굳어지는 순간에 취약한 게 바로 뭐냐면, 취약한 게 바로 무한정을 늘어난다든가 아주 취약한 게 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링을 할 때도 RDB에서 모델링을 잘하는 모델링이 뭐였어? 이왕이면은 현업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그려주는 건 내가 뭐라고 했죠? 사진관 아줌마 역할이고, 아줌마 그러면 안 되네. 사진관 아저씨, 아저씨도 안 되는구나. 어쨌든, 그대로 찍어주는 사람이 모델러가 아니라 사진 기사, 사진 작가가 돼야 된다.
있는 곳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사진사의 작가의 어떤 의미로 찍어내는 것이죠. 다시 창조하는,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모델러가 이렇게 내가 교육을 했듯이 그런 세계 입장으로 이제 입장이 자꾸 가다 보니까 유연성을 작품을 해줘야 된다는 숙제를 갖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지금은 굳어졌지만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유연성을 늘려니까 코스트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어떤 불안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뭘 해야 돼? 보험 들여야지. 보험을 내 공장장에 보험을 다 들면 유연성이 엄청 좋아지겠지. 그렇지, 뭐 먹고 살아. 그지? 이게 현실이야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안생의 미래 인생을 위해 가지고 코스트가 많이 드는 짓을 무한정으로 갈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게 현실이거든. 근데 현실은 현실이지만은 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살 수는 없지. 보험 하나 들고 있지. 그렇지. 최소 한두 개는 들고 있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되 나서 코스트를 많이 안 들이고도 내가 대비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업이 얘기해주는 그대로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미래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 해서 뭐 논리적으로만 가능한 미래에 천년후회가 생길 수 있는 것까지 다 돈 들여서 할 수 없는 그런 말고 약간의 뭔가 코스트를 들였더니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잘 찾는 모델러가 좋은 모델러다. 뭐 내가 이빨처럼 얘기했던 이제 그게 우리의 모델러의 기준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도 돈이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지. 돈이 안 되는 거. 옛날에 여러분들 중에서 보험회사의 모델링을 해본 사람들 중에서 지구상의 모든 요즘은 물건들이나 모든 개체들이 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보험의 대상이라는 게 그냥 참조 정보가 아니고 그게 보험료에 영향을 다 미친다 이거죠. 사람은 사람의 나이부터 시작해서 뭐 학력 이런 거고 차는 몇 cc냐 뭐 이런 것들이고 배는 뭐 이게 몇 톤짜리냐 뭐 이런 등등이 있고 비행기 뭐 건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자기만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다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전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옛날에는 개들한테 보험 안 들어도 요즘 강아지 보험도 있고 그지. 아 또 설명은 안 되겠지만 그 무슨 각선미 보험도 있고 있잖아요. 배우들 그지. 안 하던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 없던 새로운 속성들이 계속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아무리 지금까지 방문해서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에 뭐 했어? 메타 방식을 이용해서 썼지 이제 메타. 결국에는 그 메타밖에 방법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가 모델링을 원래 모델링 할 때 옛날에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모델링 할 때 교육할 때 이런 얘기했어. 속성이라는 건 독립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는 최소 원죄단이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성명을 잘라서 붙이게 되냐면 이거 우리가 모델링 공부를 했던 것처럼. 근데 재미는 헷갈리는 게 인문일자, 입고일자, 출문일자 다 있으면 그건 독립적인 자기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발생일자를 모으면 여러 개가 되는 거고 안 모으면 자기 날짜가 되는 이걸 어느 답이냐 이제 우리 이런 숙제를 가지고 갔듯이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도 우리가 통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뭐 노멀라이즈도 하고 이렇게 해온 게 지금까지 RDB였는데 이걸 메타 방식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엔터티 통합도 의미 있는 엔터티를 통합을 하는데 극단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그랬지. 이 지구상의 모든 엔터티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 엔터티 이름을 잡탕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자,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먹으면 안 될 수가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자, 메타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전혀 의미가 다른 속성은 극단적으로 먹는 방법이라는 얘기야. 뭐가 와도 좋으니까 무조건 타이틀 주고 나한테 그 안에 밸류를 주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어떤 테이블이 있는 어떤 속성도 전부 똑같은 속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잡탕들로 하는 건 똑같은 개념이거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는 이 지구상에 다가 아니라 일부라는 얘기지, 일부. 그치? 자, 그 일부에 대해서만큼은 RDB도 하고 없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메타 방식을 가지고 동원해서 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사실 처리하기는 엄청 지정을 하잖아, 막. 엔드가 안 되고, 아직 뭐 조건 검수가 안 되고, 진짜 못하는 뭘 짓이지. 이 취약점인데, 예를 들어, 노에스QL이 바로 이 방법은 자기도 방법이 없어. 컬럼 픽스를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도 모른다는 얘기거든. 그 모델 구조는 뭐야? 키 플러스 밸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다 통합을 하는데. 이 시간에 모든 테이블 전부 다 엔터 때 하나 통합하면 설계할 게 뭐 하면 돼? 엔터 하나만 그러면 되지. 모델링 할 거 정말 없어. 굉장히 쉬워. 문제는 안에다 뭘 잡아놓느냐는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모델링은 굉장히 쉬운 개념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얘들도 모델링 어떻게 하냐. 무조건 키밸류 하는 게 아니고, 키밸류라는 것들을 비슷한 종류끼리 모아가지고 이제 영역을 만들어 따르더라고. 똑같은 키밸류 가야 돼, 이거지. 그래서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그 스페이스라고 해야죠. 밸류 스페이스나 뭐 키 스페이스. 자, 그렇게 만들어서 하되, 이건 뭐냐면, 여기 기존의 RDB가 똑같은데, 메타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메타 방식을 모든 테이블에다가 무조건 다 처리한다, 이런 거죠. 무조건 키밸류밖에 없다, 이거죠. 그 속성이 모든 간에 무조건 키밸류 2개밖에 메타 방식으로 다 처리한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저장이 쉽게 되겠지만, 이거 어떻게 갖다 쓰지? 우리 써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겁이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갖다 쓰지? 아까처럼 만약에 애들이 그딴 식으로 쉽게 넣어놔놓고 쓸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밑으로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그거를 아까 HDB처럼 포인트를 물리적인 포인트를 연결해가지고 이게 로우처럼 집어낼 수 있다면은 내가 직접 끄집어내는 게 우리는 메타방식을 하는 거면 내가 SQL 외워 문장을 통해서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근데 만약에 그딴 식으로 저장을 해놨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DB가 준다면은 그러면 괜찮다 생각이 들겠지. 이게 요 기반은 OSQL 사람들 일을 하면은 모델링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메타하고 똑같은 방법일 뿐인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를 내가 RDB로 메타로 해놔놓으면은 그걸 내가 일일이 SQL 가지고 유니온하고 뭐 해가지고 굿바해가지고 조집하고 찾아내고 이 딴짓을 해다 보니까 엔드를 아빠를 붙이지 못하고 형을 붙이지 못하듯이 엔드를 쓰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처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얘들이 물리적인 포인트를 해준다. 이런 문제가 간단해진다. 이게 바로 NoSQL이 태어난 가장 큰 이해라고 봅니다. 아주 쉬운 얘기죠. 듣기 많이 들었는데 어디까지나 그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옛날의 역사와 이 방법을 가지고 내가 종합적인 지금 상식의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옷을 좀 벗고. 자, 그렇게 머릿속에 이해를 가지고 얘들이 대충 뭘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그냥 둘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제대로 다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직접 해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제 힘들겠지. 그 좀 더 깊이 한번 들어보자. OSQL DB는 우리가 가게 생긴 이런 파일 구조를 나중에 이거는 이제 물론 문서 다큐멘트 베이스의 제이슨 스타일로 해놓은 그런 개념이었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우리는 옛날에 그 컬럼이 디가를 방을 미리 명시로 해놔놓고 실제 데이터는 그 자리에 그 컬럼 자리에 밸류만 넣는데 우리가 메타 방법은 앞에는 키에 갖고 들어가면서 뒤에 밸류가 쌍으로 들어가거든요. 타이틀을 해놓고 타이틀이 들어가고 성명이라고 성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데이터를 넣고 기술을 할 때 이 방법은 나도 소개하겠지만 이게 제이슨 스타일로 이거 퍼스트 네임은 폴이고 뭐 무슨 네임 셀 어떻게 다 주면은 내 타이틀이 있거든. 그럼 얘가 데이터를 넣을 때 한 번은 키 값에다 놓고 한 번은 밸류 값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하나 이러지 이게. 내부적으로 얘들 포인트를 연결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그 대신에 이 종목이 뭐야? 이런 컬럼이 생길 때마다 마구잡이로 넣어야 되는 거지. 저런 컬럼이 생길 수 있는 1000가지인데 10가지면서 10개로 넣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메타 방식이 있잖아. 컬럼 종류가 1000개라 하더라도 그 해당하는 컬럼 5개는 다 서로 넣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또 새로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 생겼어. 누구한테 넣는다고 얘기하고 뭐 어떤 컬럼 테이블 할 필요 없이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 거야. 표준은 안 지켜. 지 맘대로 막 들어가겠지. 지 맘대로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일단 넣으면 들어가는 거니까 쉽다 이게. 안 들어가 넣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유연하기 좋고 넣기 좋고 빼기 좋은데 뺄 때가 문제인데 뺄 때로 얘들이 이걸 특징으로 포인트를 얘기해 준다면 참 낼 수 있겠다. 그런 차원으로 하는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를 유저가 어떤 식으로 펴내느냐라는 마지막 모습은 이런 모습이 들어가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기본적인 키밸류 방법이 있고 다큐멘트 베이스가 있고 그래프 베이스도 있고 컬럼 패밀리라는 개념들이 있는 왜 있게 되는지 그걸 거의 다 다시 얘기하기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모든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고 모든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게임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체인지가 일어난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해. 키가 2m 50짜리가 있고 2m 50이 있어. 누가 유리해? 키 2m 50 유리하겠지 당연히. 똑같아도. 근데 걔가 여러분들 혹시 안 하는 거 있지만은 그 예능 프로에 보면은 그 꼬마 자전거 있잖아요. 한 30cm 많은 거 타는 거 있지. 그거 2m 50짜리 타면은 걔는 잘 못 타. 2m 50 잘 타거든. 이게 세상에 다양한 건 없다는 거야. 무조건 어느 쪽이 유리하면 어느 쪽이 본전의 반대편에는 불리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게 뒤에 나오는 이제 이런 그 이론들이 같은 측면, 본전은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트랜잭션 처리에 강할 수밖에 없는 게 RDB고 트랜잭션 처리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쪽이라 가지고 아예 쓰임새가 틀리다. 어떤 멍청한 감독이 2m 50짜리를 요만한 30대 자전거 타기에 보내면 미친놈 어디 있겠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얘기야. 분명히 영역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영역이. 얘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딱 맞는 게 있기 때문에 딱 맞는 영역에 어떻게 쓸 거냐 그 얘기가 오늘 얘기. 사용을 그대로 맞추다 이거야. 어디에 어떻게 어떤 비밀을 써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주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메탈 쪽으로 나가니까 뭐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메탈 받는 거 짝에 이렇게 선언을 해놔놓고 중간에다가 이런 배리로 막 잡아 넣으면은 이 컬럼 안 느리고도 무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메탈 방식하고 똑같은 개념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엔드를 오아라서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힘들어 했던 이 메타 방법을 애들이 아주 쉽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이제 노벨스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 쉽게 넘어가고.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게 ACID라는 개념이 일반론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나왔는데 ACID라는 게 이게 이론인데 뭐 하나 하기도 좋고 아까 말했듯이 동기의 양면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일관성이라든가 트랜잭션 처리의 일관성 여러분 아마 RDB 초창기에 그 페이크 컴퓨터 때문에 아마 들어본 리뷰를 한거 같지. 내가 분석 리뷰를 했는데 내가 컴퓨터 시켰는데 여기가 내가 은행에서 거래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출고가 됐고 돈이 출고가 됐고 이쪽 입고가 됐는데 하나가 중간에서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 한쪽에 돈이 빠졌는데 한쪽에 돈이 빠졌는데 이제 안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투기해가지고 심각한 문제 생겼고 RDB가 못해줘가지고 그때 뭘 했느냐면은 그때 이제 미들웨어들이 그거 처리한다고 해가지고 RDB 안 쓰고 미들웨어 딱 깔고 인스턴트 했던 시대가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이제 트랜지션 일관성 처리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업데이트가 일어나니까 일단은 넣어놓고 갖다 쓰는데 유리하지 갈아 끼우는데 엄청나게 불리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문제의 변동 때문에 우리가 아이롱성이나 어떤 데이터 일관성이나 아니면 그 어떤 허용, 문제 생길 때 문제를 해주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측면이 아닙니다. 키가 큰 놈이 농구를 잘하지만은 조그만 세 발, 두 발 잘리면 못할 수밖에 없는 이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건 같이 말해서 이런 캐비라는 게 뭐냐면 CAP를 다 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동전의 양면이 동시에 보이는 동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이론이에요. 이거는 많은 의미,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하기 위해서 RDB를 대신하기 위해서 RDB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노래를 쓸 수 있겠다. 이건 정신나간 놈이 하는 짓이다. 절대로 쓸 수 없는 일이다. 이거지. 그래서 분명히, 물론 일부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C 파일을 가지고 i3 파일을 가지고 트랜지션을 했거든. 오히려 했다는 얘기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거 억지로 하나만 할 수 있겠지. 아까 처럼 2m 50짜리가 세 발 가지고 타라면 억지로 타겠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타고 살아. 안 된다 얘기가 아니고 타면은 걸어가는 막 못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앞으로 가가지고 얘들이 어디서 읽고 노래스면 다 하겠다고 이건 한국 사람들이 바람을 잡는다고 그러죠. 한다고 다 하는 거 생각하는 사람인데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하는 데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캡이라고 CAP를 가지고 얘가 요즘에 충분히 하는 로켓 연구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는 키밸류 부분에 가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키밸류를 보면 사실은 키값 밸류 키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냐면은 여기는 여러 개 테이블이 여러 개 테이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RDB 기준으로 보면 여기 테이블을 아까 말했듯이 타원의 기본 정보, 밑에 경력 정보, 학력 정보, 급여 정보, 이걸 한 테이블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똑같이 키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개발하면 내가 이놈이 학력 정보인지 누구 건지 누구 찾을 게 아니야, 이지. 넣긴 넣겠지만. 그래서 키 값에다 장난을 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커스터 땡! 다시 보다가 값에다가 이거는 지가 하나 넣는 게 아니라 월컬럼을 들어갑니다. 월컬럼 들어갔는데 100m를 넣는 거야. 100m를 넣어가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야. 앞에 땡 앞에 있는 놈은 지금 발표로 하면 테이블 이름이구나. 이딴 식으로 이제 그 같은 걸 같은 팔고 한 발이면 이게 사업번호구나, 고객번호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넣어놓고 내가 논리적으로 저기 같은 사업 집안이구나. 이렇게 알아먹는 식으로 우리가 알고 무식하게 잡아놓는 거지. 방법을 이만큼 넣겠지. 그래서 밸류나 키 값에다가 델리멘트를 넣어가지고 저 두 배밖에 없는 컬럼에다가 여러 정보를 섞어 넣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쓰는 게 바로 키 밸류 기본 분석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이런 키 밸류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 한 개다가 아까처럼 다 넣을 수도 있고. 자, 아까 인사 키 스페이스 해가지고 인사 기본 정보, 사원 기본 정보, 뭐 사원 경력 정보, 사원 학력 정보 이렇게 만들고, 또 뭐 상품에다가 상품 기본 정보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 악기처럼 뛸 수도 있고, 일단 뛸 수도 있지. 이렇게 키를 있는 걸 한 개를 다 모으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모아가지고 이거를 여러 개 키 스페이스로 만들 수 있다. 이걸 몇 개를 뜯어보실 거냐라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치커로 키를 잡아, 아까 알쌈처럼, 알쌈 키를 잡고 알쌈에 붙어있는 걸 코드 끄집어내는 게 참 쉬웠지, 그죠? 그럼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어? 일단, 그걸 읽어서 프로그램 버프 올려놓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거야. DB가 하는 역할은 저장되어 있는 걸 프로그램 버프를 올리는 것까지가 DB가 하는 역할이고, 나머지는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조치하는 그런 개념과 똑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조인 같은 거 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야.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 RDB처럼 키에다 뒤는 거 다 띄워놓고 다 띄워가지고 나는 그 액션 엔티티에는 자기 정보 딱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한 가서 딱 쪽이 나오고 이쪽 쪽이 나오고 이렇게 쓰게 했다가는 거의 답은 나올 수 있어. 답은 여러 쪽이 하는 게 아니고 읽은 다음에 다시 또 액세스 날려가지고 가지고 하는 식으로 프로그래머가 로직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착증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빨리 정리하면. 이렇게 속도가 한 3, 4초할 정도로 빨리 나오기 때문에 RDB로 처리하는 그 속도의 뭐 공식은 아닌데 200배, 1000배 정도까지도 나올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로직 가지고 이거 셀파일 아시안 분이랑 똑같아져 버린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자주 쓰는 것들은 일관성을 좀 손해보더라도 부서 코드 만드는 게 부서면 갖다 놓고 같이 수정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 대신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어마무시한 빠르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 그 옛날 셀파일 한테처럼 웬만한 거는 그걸 다 잡아가지고 레코드 끌어내면 그 안에 다 있는 게 얼마나 거야. 그래서 옛날 은행 시스템 같은 원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원장, 계약 원장이면 그 원장 읽으면 있을 만한 거 다 있어. 주를 나란히 있는 거죠. 그런 설계를 해줘야만 속도를 낼 수 있다.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정교화 해라. 굳이 정교화 하지 말고 반정교화 해놓고 정말 자주 안 쓰고 어쩌다 쓰는 그런 놈만 반정교화해서 풀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정교화해가지고 따들어버려라. 그러면 간혹그다 읽으면 나라고 쓰도록 해라. 이게 설계의 끝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논리적 모델링을 잘 해놔놓고
이 스페이스를 몇 개로 나눌 건지만 결정해가지고 그 한 통에다가 어디까지 담을 거냐 그걸 반증해가지고 그 키 더티 같은 것들 안 띄워놓고 이미 별육과 크다나가지고 그냥 같이 만드는 걸 얼마나 할 거냐 이렇게 모델링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모델링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논리적인 모델을 논리적 이야기를 정확히 일어났으면 사실 물리적 결정을 하는 거는 특별하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지금 하는 거야. 할 게 없으니까. 일단 기본 개념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그 개념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 아마 우리 솔루션 R&D 쪽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일반 그 프로그래머들은 메모리까지 알고 핸들링을 잘 안 하거든. DB나 이런 믿고 그냥 해버리잖아. 근데 우리 이제 예를 들어 DHI나 뭐 이런 툴 만드는 직원들은 메모리 포인트를 다 핸들링 하면서 툴을 짜고서 훨씬 더 난이도가 높지만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DB샵 이런 모든 일을 DB 넣을 때 이렇게 할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메모리 위에서 다 훔쳐놓고 그 메모리 관리를 하면서 하는 거는 다 죽을 수 있고 그런 거야. 자, 그런데 그 안에 대한 데이터 포맷이 엄청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메모리 안에다가 우리 그 설계된 테이블과 똑같은 식의 메모리를 굳이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걸 어떻게 만들어냐면 사실은 키별로 만드는 거예요. 키별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실 메모리니까 메모리를 여기서 입력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짠 프로그램하고 이쪽에서 짠 프로그램이 틀리다는 얘기야. 자,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똑같이 메모리 어드레스에 포인터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메모리 찾아가면서 있는데 물리적으로 포인터 연결이 외면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빠른 속도로 이루어내기 때문에 비어있는 메모리를 처리하면서 이 메모리 처리하는 방식은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구조를 알아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이런 1차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들에 대한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키값이 있고 밸류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어딘가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하나의 컬럼이지. 이게 한 컬럼끼리 이렇게 포인트로 다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물리적으로. 그래서 메모리 비어있는 공간 찾아가지고 메모리 하나하나 똑같은 개념으로 포인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메타 방식처럼 보이지만은 메타보다는 데이터를 쉽게 연결해서 끌고 넣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고 여기에 나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버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버전. 무슨 얘기냐면은 컬럼이 로우처럼 독립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저 컬럼이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10개가 태고 밑으로 내려와 있어. 자, 다시 컬럼 종류가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중에서 10개가 발생했어. 여러분 그 두 번째는 이쪽에 다른 7개가 발생했어. 발생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보내냐면 첫 번째 10개 발생하는 중에서 두 번째로만 바뀌었어. 값이. 두 번째로는 그 7개 값 중에서 7번째 값만 바뀌는 거야. 지금 이게 컬럼 자체만 그 바뀐 거에만 두서없이 바뀐다. 진짜 로우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컬럼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다리 로에 다리 컬럼 하나가 그때만 일부가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그 불규칙하게. 이렇게 생길 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요 한 로에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인덱스 들어가면 인덱스 같이 치지. 이렇게 같이 치지. 처음에 인덱스 꼭 찾아왔는데 사이 끼어들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덱스 같이 쳐야지. 그죠? 똑같은 방식 같이 치게 해놓은 거야. 같이 치게 해서 뭘 일어났냐면 타임 스텝을 일어나는 거야. 타임 스텝을. 그래서 내가 별명이 없으면은 그 로에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뭐냐면 맨 마지막 타임 스텝을 가져오면은 그게 커런트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거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디 10시 10분 기준으로 데이터를 읽게 되면은 그 타임 스텝 때 거기라는 데이터로 해가지고 끌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분이랑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데이터를 넣어놓고 그 값을 변경을 시키면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변경 로우가 하나 더 인덱스에 인서트가 있으면은 내가 데이터를 그 기준으로 하면 알아서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 기준 데이터를 갖다 주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로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선분 이력을 관리해가지고 선분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런 방식으로 그 순간이 제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제어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특이한 미래까지도 되면서 또 컬럼이 하나의 로처럼 핸들링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되죠? 자, 여기서 하나 이제 특성이 뭐냐면, 이런 데이터는 개선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목표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나 뭐 이런 페이스북 뭐 이런 데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어떤 유카이부터 빵 들어온다 그러면 뭐 동시에 몇천만 명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처리를 하자는 몫이기 때문에 서버 한두 대가 커버하는 주소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이 서버라는 물리적인 부분하고의 연관이 생기는데 이거를 하나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여기는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되는데 스케일 아웃을 한다는 얘기는 서버가 예를 들어 몇백 개, 몇천 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몇천 개 있는데 그 몇천 개에다가 어떻게 분산을 데이터를 해놓을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고 분산을 해놨을 때 어떻게 내가 그 데이터 있는지를 알고 가서 읽고 올 거냐.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단을 넣었다고 몇천 개 중에서 한 놈이 죽었어. 그럼 빵꾸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같이 있는 식의 구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애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개념 무슨 상식적인 개념을 얘기하면 자 내가 서버가 1000대가 있어. 서버를 어떻게 하느냐면 1000대를 그룹핑을 시키는 거예요.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원이 1000명 있으면 1000명을 어떻게 해? 부서라는 부서 좋죠. 그래서 스몰 단위로 클러스팅을 시키잖아요. 그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같은 역할을 하는 걸 한 사람이 하는 게 같은 역할을 하는 N 개를 묶는 게 이게 그래서 그러면은 그 부서에 한 명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 그래도 그 회사에 그 부서에 들어가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서버가 있으면 그 서버를 일정한 크기로 클러스팅해서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중에 팀원이 한두 명이 죽도록 상관없도록 N 개를 가지고 묶는 작업처럼 해. 그래서 묶어도 어떻게 돼? 회사에는 묶어도 팀이 많겠지. 그럼 그 팀끼리를 서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뜻식을 하냐면은 뒤에 나오는 시합이든 같이 막 설명할게. 어떻게 한 패로 만드냐면 한두 패 이 짝짓기 하는 것도 같은 게 있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여러분 집에 가면 한 개 다 갖고 있거든. 근데 가보면은 하다가 꼭 좀 밀어먹어가지고 이쪽 패는 뭐 B하고 몇 개라는 게 없고 이쪽은 뭐 나하고 이 몇 장이 없고 하여튼 이런 거야. 그지? 그런데 어쨌든 나는 놀다 보면 그 중에 일부는 망신이 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패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어쨌든 확률적으로 그 패를 가지고 한 패를 완성된 한 패는 거의 100%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분이 마음 착심하고 이 강만 다 훔치가지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몇 개를 해놓으면은 어쨌든 모아가지고 한 패는 100% 완성된 패를 만들 수 있고 혹시 그래도 비가 빠지더라도 포기하겠다라고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가 그 엄청난 데이터를 이게 그 천대에다가 골고루 뿌려서 다양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넓은 데이터를 갖다가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논리적으로 얘기야. 자, 내가 아까처럼 팀이 클러스팅이 만약에 20개 만들었다. 그럼 20개를 이거로 묶습니다. 이거로 묶고 각자 자기와 자기 주변을 묶는다. 이렇게 묶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인기 P2P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변하고만 사실 나는 내 발 옆에 오른쪽 내 오른팔 내 왼팔 내 앞에 있는 놈 요거만 아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얼마나 가용수를 좋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 카피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놈 왼쪽에 있는 놈 앞에 있는 놈 여기까지만 주겠다 하면은 요 정도까지 주고 이 친구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데이터를 넣으면 또 얘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항상 내가 어떤 나가 담당으로 인사가 있고 담당이 있겠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될 수 있으면은 옆에 있는 총무한테도 일부를 주고 옆에 있는 뭐 경리까지 일부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경리까지 한테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는 일부한테 복지를 남기는 거야. 이렇게 남기가 돼가지고 문제가 딱 들어오면 내가 혹시 모자라면은 내가 문제 생기면 내가 급하면 이사부 갑자기 근데 갔어. 저 좋아하는 거지. 팀을 갔어. 그러면은 그 전화를 넘어갔냐? 총무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경리까지.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되는데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고생 큰꼴 나가지고 다 넘어갔어. 그럼 안 되겠지.
이때는 포기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톨러런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문제 없다고 보는 게 바로 이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 모든 어마어마한 리소스를 이런 방법으로 몇 개를 모으면 한 개의 완전한 투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전체가. 그래서 딱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뜯어져야 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뿔을 지르는 것과 찾아야 되는 놈의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 딱 오잖아. 그럼 이건 인기 뭐라 그래? 전화해 보면은 뭐라 그러지? 자동가 이런 거 뭐라 그러지? 단어 생각 안 나지. 단어 같기. 거기 보면 뭐 하면 1번 누르시고 뭐 하면 2번 누르시고 이렇게 되면 나잖아. 그래서 아무 이 들어오면서 이미 브랜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타겟 포인트가 정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고 가서 거기 없으면 다시 데카피를 해주는 거.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면 그게 마치 물이 와서 하늘에서 하늘에 물을 뿌린다든가 물을 콩을 한 방에 뿌리면은 그게 골고루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툭 되기 시작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설계해 보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뿌릴 때 앞에 이 어디서는 찾아가는 이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핫스팟이 생길 수 있어. 이게 뭐냐면 한쪽으로 몰리는 거야. 아까 전화를 왔는데 얘들이 그 자동문까지 보내기 잘못했어. 그래서 오늘 99% 전부 다 0번을 누르고 와. 그럼 얘는 출발하는 거지. 나머지 누르고 있는데 이게 핫스팟이라는 거야. 이렇게 알아도록 하기 위해서 뭔 짓을 주냐면 해시 빅프로 쓰는 거야. 우리 앞에 알고 있는 해시 빅프로 써가지고 해시 값이 1이 나오면 저거 2가 나오면 이거 가라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 값이 해가지고 그쪽 속으로 가서 만약에 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누가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어마어마한 리소스가 고장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뿌려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같이 돼 있다는 거죠. 자 대충 뭐 개념은 이해가 되겠지? 시간 몇 시간인가요? 12시 반입니다. 같을 뿐입니다. 이게 되니까 이게 한 거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 못해서 이게 특히 나잖아. 이렇게 나고 그래서 이게 리뷰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걸 주변으로 카트를 시키는 거야. 자, 다 설명이 틀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밥 먹고 와서 가고 한 12명 모여가지고 해주시죠. 성적이 문제였어. 사장님 볼링 동호회 볼링도 치야지. 네. 다음번에 또 해주세요. 때문에 한다고? 형 날짜를 한번 얘기하시죠. 오, 네네. 밤에 와갖고 있었죠. 평일 저녁에 올게요. 그래서 개념을 좀 했죠. 목표를 가서 한 거 같고 진짜 이제 성격 하이트까지 가면 지금 이거 해봐 어차피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시간 그렇게까지